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이번 주 시장 역시 여느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기대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바이러스 상황이 갑자기 200명이 하루에 넘게 이렇게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혹시 폐쇄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와의 괴리감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건데요. 제가 그 투자자분들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됐느냐? 왜 이 종목을 사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옆에 지인이 이거 좋다고 해서 아니면 방송에서 이거 좋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아서 이렇게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샀다는 겁니다. 물론 영감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어야겠지만 최종적인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숫자가 아닌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항공, 여행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상황에서 가장 억눌린 영역이 무엇인가? 바로 여행에 대한 니즈일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행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여행 가고 싶다. 또 이제 국내 여행 말고,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욕구일 겁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듣고 나시면 뭐 이제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신 그런 투자자 분들께서는 당연히 또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그럼 당연히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당연히 여행이라는 것이 좋아지게 되면, 바이러스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여행주, 항공주 좋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옆에서 막 스토리텔링을 막 얘기합니다. 여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항공주와 여행주를 한번 MTS나 뭐 이렇게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겠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검색을 해보면 당연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투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투어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 1년 정도의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58,000원에 42,000원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뭐 이게 이제 3년을 연장시켜보면 12만원에서 3만원이니까 얼마나 싸요. 또 5년도 13만원에서 지금 현재 4만원이니까 엄청 싼 거죠. 이런 기대감에 최근에 이런 여행주들이 이렇게 갭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의 20%가 넘는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갭을 이렇게 메우고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약 한 마이너스 10% 구간이실 겁니다. 물론 여기서 들고 계셨다가 갭상승을 맛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에 대한 수요, 지금 현재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한 1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실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까 제가 바이러스 악화에 따른 실물 경기와 주가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대감은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여행을 나가는 분을 보신 분들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외여행을 나갔다던가 지금 현재 해외여행 나가면요 나갈 수는 있겠죠. 아주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유럽 이런 데는 안 가실 거잖아요. 뭐 그나마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 갈 수 미국도 사실 바로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과연 갈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다가 문진표에 작성하고 리스크를 감안하고 내가 여행이라는 어떤 힐링이라는 여행을 왜 가십니까? 힐링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안 좋은 국가로 나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저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즉 여행사들의 당장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재정 상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 회사가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견디고는 있어야 하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재무 사항을 살펴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아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숫자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회사들이 과연 제대로 그 저걸 갖고 있느냐 재무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여행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있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매출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매출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매출은 비슷하죠.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점점 줄고 있죠. 사실 매출도 지금 여기 2019년도까지만 표시되어 있어서 그렇지 2020년도에 그를 보시면 2020년도에 매출은 자그마치 4분의 1 토막이 현재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0억을 기록하고 있죠.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여행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친구도 여행사 대표인데요. 되게 어려워합니다. 사드 있었죠. 그 다음에 노재팬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바이러스의 직격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자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상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0억. 그러니까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까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계속 까먹으려면 그래도 쌓아둔 돈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쌓아둔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음 달부터 정부가 고용 촉진에 관련된 장려금이 종료되면 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즉 월급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무슨 상황이 되게 되냐면 하나투어 볼까요? 하나투어 뉴스를 보면 여기 보시죠. 정부 지원금도 끊겨 1등 여행사 하나투어 무급휴직 4개월 연장. 이게 정부 지원금이 약 50%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무급휴직이 진행이 되는 건데 무급휴직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무급휴직이지 급여소득자가 월급 없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을 아이들 학원 뭐 보내야 되고 모두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주식공무원 지난 3월 달에도 여행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 있습니다. 이 주식공무원 채널을 보면 3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행주 다 내다 팔아라.
이게 그건데요. 여행주, 항공주 다 내다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3월 여러분. 20일 날 제가 3월 16일 날 드렸던 거죠. 여기 보시면 항공주, 여행주 이젠 다 내다 팔아라. 이전부터 항공사 관련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항공주와 여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죠. 당연히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다시 사더라도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대장주라고 하는 이 하나투어마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으로 해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죠. 그 대한항공이 인사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나항공도 그 맘고생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등 감자가 아닌 진짜 대주주하고 똑같은 감자를 당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베팅을 하는 어떤 도박하는 갬블러가 아닌 이상에는 조금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기억력 좋으신 분들 중에 주식공무원 근데 최근에 대한항공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행주와 항공주는요. 바이러스 상황 이전에는요. 이게 페어였습니다. 한 쌍이었어요. 쌍. 여행주와 항공주는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찰떡이었죠. 찰떡. 물론 지금도 연관성이 매우 높은 그런 업종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행은 거의 실종됐습니다. 그쵸? 여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거의 지금 현재 실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 여행 수요 외에 화물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LCC 그다음에 그 여행 수요, 즉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런 그 항공사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대한항공처럼 화물, 에어카고가 있는 그런 업체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지금 여행주와 항공주는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여행주와 항공주는 한 쌍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항공주 괜찮으니까 여행주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한 가지, 기업을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누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인데요. 이 누가 얼마나 오래 버티냐를 판단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재무지표 중에 수안활성이라고 있습니다.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이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지표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할 것은 안정성 비율이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성장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치킨 게임에서 버티고 살아남으면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유보율이라든지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안 보고 뉴스에 헤드라인 보고서 사람들이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 같다 이런 말씀만 듣고서 이제 여행주를 사신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뇌피셜로만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뇌피셜은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과 업종에 대한 장밋빛 의견보다요. 냉정한 현실의 의견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시클리컬 업종, 경기민감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러스 상황이 지금 조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외국인 수급과 이 바이러스 상황이 맞부딪히는 이번 한 주가 될 겁니다. 유동성이 지금 현재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그 가치주의 어떤 전환, 돈의 흐름에 관심을 두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종목 업종 분석 없이 싸다고 사시면 진짜 싸다고 맞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잘 살아남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목과 시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식공무원 시황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식공무원이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도 한 번씩 눌러주셔서 주식공무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에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